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이를 지지하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조만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는데요. 불길한 정황만 나오던 와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몽골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이 상임이사국에 맞다고 말하며 한국을 밀어줬기 때문이죠.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일본 대신 한국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게 맞다며 찬동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응원하는 몽골. 대체 왜 몽골이 한국의 편을 들며 한국의 상임이사국 선출을 응원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의 동아시아 순방. 그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르는 것을 미국은 지지한다고 얘기한 것의 연장선상이죠. 이 소식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커피클럽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의 주장에 분노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발언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커피클럽이란 특정 내 국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이 네 국가의 가입을 거절하기 위한 연합체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자신의 국가를 착취하고 여성들의 성놀이개로 삼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절대 지지할 수 없었죠. 실제로 일본이 곧바로 상임이사국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지지에 불안한 것은 사실. 이런 가운데 어떤 국가가 뜻밖의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한국의 일본 대신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한국을 지지하고 나선 국가는 바로 몽골. 한국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일본과 달리 전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며 한국이 오히려 상임이사국에 잘 맞는 국가라는 주장을 펼쳤죠. 몽골 총리인 루브산 남서라이노용르대는 이 주장을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하는 일을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말한 그는 심지어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해 몽골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을 위해서라면 몽골이 자원과 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의 주장에 커피클럽 국가들은 한국의 상임이사국 지지에 한 표를 던지며 일본이 절대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강한 반발을 보였죠.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르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 일본은 미국의 지지 선언에 기뻐했다가 세계 각국의 반대 선언과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상임이사국 주장을 잠시 멈춰야 했죠. 몽골 대사의 지지에 일본이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며 한국의 상임이사국 당선을 저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은 세계 강대국이자 유엔에도 기여하는 비중이 큰 국가인 만큼 진정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몽골의 부상 때문에 참가를 뒤집어서야 했죠. 일본 내에서는 몽골은 한국에게 돈을 받은 것이냐는 주장이 나오며 대체 왜 몽골이 한국 편을 들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극우 세력의 이야기가 퍼졌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몽골이 한국의 편을 들어준 것은 한국이 몽골에게 베푸는 은혜 때문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진작 몽골은 망했다고 할 정도로 몽골은 한국에게서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요. 몽골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몽골 정치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이 친한파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을 가리켜 솔롱고스 무지개가 뜨는 곳이라고 부르는 몽골은 모두 선시기부터 한국과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한국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몽골인들은 오랜 옛날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도움을 주며 한국과 교류를 이어갔죠. 그러나 명나라 청나라 시기를 이후면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과 인연이 끊어질 무렵 몽골과 한국 사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태준 열사입니다. 일제 시기 조국 광복을 위해 항일운동에 투신한 그는 몽골에서 국가 영웅 취급을 받는 인물인데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에 걸린 몽골인들은 자신의 일처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지닌 그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몽골의 왕보드칸의 병을 치료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유명 의사들도 보고드칸에게 병을 치료하지 못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데 몽골은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에 등장한 한국인 이태준 열사는 보고드칸에게 병원을 말끔하게 치료해 두었고 이에 감동한 보고드칸은 그를 자신의 주치의로 임명했습니다. 대한 돈과 명예는 물론이고 그의 신분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몽골에 있으면서 하루병이라고 불리는 유행병을 치료하면서 몽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던 성병인 혈우병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질병으로 알려져 몽골을 오래 괴롭힌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화류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법도 전파하면서 유행병을 말끔하게 치료하자 그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외국인이지만 몽골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그는 몽골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몽골 왕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몽골 왕을 설득해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을 항일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 결과 중국으로 넘어간 많은 열사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인들도 그의 모습에 탄복한 나머지 한국인에 대해 의리가 있고 똑똑한 인재라는 인식이 퍼졌죠. 자신들과 닮은 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몽골이 산업화를 겪으며 발전을 거듭할 무렵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했고 많은 한국 기업가들이 몽골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들의 산업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원 개발에 의해서 한국 노하우가 많이 들어갔고 이에 감동한 몽골 대통령은 한국에게 특혜를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문화가 아시아를 강타하면서 한류로 자리잡자 몽골에서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K-팝 팬층이 두텁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이들의 수요를 파악한 시우는 한국 편의점을 몽골에 건설 이후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싶었던 몽골인들에게 한국 편의점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산 물건은 재고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이에 자극받은 이마트도 대형마트를 몽골에 건설하면서 유통 한류를 몽골에 선보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 밖에도 고비 사막을 비롯해 전 지역이 서서히 사막으로 뒤덮이는 몽골에게 녹지와 노하우를 알려진 곳도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산업화로 인해 황폐한 자원을 인공적인 노력 끝에 푸르게 바꾼 한국의 녹지와 노하우를 몽골이 수입한 것이죠. 벌거숭이 상태로 아무것도 없던 몽골의 사막지대에 한국은 숲을 심으며 오랜 기간 녹지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수도 울란바토르와 일부 지역에 숲이 생기며 사막이던 몽골에 푸른 빛이 생겼다. 이 노력에 감동한 몽골에서는 웬 사막화 방지 협약으로 한국이 몽골을 바꾼 역사를 정리해서 보냈고 이를 본 유엔은 총회에서 황사방지 및 녹지화 사업에 기여한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다른 국가에게도 비슷한 모델을 전파할 것을 약속했죠. 한국의 도움을 받은 몽골 대통령 하야트 마바출가 대통령은 몽골이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표했죠. 그는 한국을 배워야 몽골이 살 수 있다고 판단, 몽골 주요 관료들을 한국에 보내 선진 기술을 배우게 하면서 몽골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실제로 그의 노력 덕분에 몽골은 한국의 행정복합도시 모델을 배웠고 행정도시 쿠시그밸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에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배우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가 하면 몽골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것을 권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몽골은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몽골은 한국과 북한 모두와 수교를 하고 있으면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무렵 차이어 엘bektoruji 전 몽골 대통령은 한국-북한 정상회담 장소로 몽골을 제안하며 두 국가의 평화를 위해 몽골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bektoruji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북한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은 적도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강연에서는 복종은 영원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북한 체제를 꼬집는 발언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한국의 편을 들었죠.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같은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어도 자유사회와 같은 표현으로 돌려 말하며 북한 검열을 돌려 풍자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통쾌한 한방을 날리기도 했죠. 한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몽골.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우야심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한국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준 몽골의 태도에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